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고 가실 건데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힘이 좋습니다. 거의 밀려도 그냥 잠깐 숨고르기일 뿐이지 계속 위만 보고 가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일봉 보시면 지금 현재 그 7월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3월 고점인 14,646포인트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 계속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0분봉을 봐도 지금 55 이평선을 잠깐 깨는 듯 했다가 이제 거기서 지지 받아주고, 이번 주는 눌려도 그 라인은 계속 지지 받으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고점은 진작 돌파를 해버렸고요. 강하게 훨씬 더 강하죠, 어찌 보면. 그래 지금 현재 2022년 유동성 랠리의 가장 고점이었던 4,818포인트를 과연 연내 아니면 연초에 돌파를 할 것이냐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60분봉을 봐도 55 이평선 강하게 지지받으면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더 강하죠. 여기는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되돌림 해주고 이 중심선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강세는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연초까지는 계속 이 흐름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8년도 1월 고점이었던 2600포인트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600 안착은 못했죠. 근데 아마 이거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강세는 계속 지속하고 있죠.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됐을 때 잠깐 떴다가 눌린 이후에 계속 거의 그냥 계속 위만 보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8월 1일 고점인 2668포인트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연말 연초 사이에 돌파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시도를 못하고 밀린다 하면 이제 그때 조정 구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은 돌파를 해주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안착을 해주고 조금 더 뽑아주느냐, 지금 이게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분봉 보시면 390선 이제 이평 이제 회복한 후에 이 장기 이평 깨지 않고 이제 정배열 추세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 주는데, 지금 현재 추세선 하단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저점 테스트를 했던 구간하고 비슷한데 2590포인트 정도, 요 라인만 지지를 받아준다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계속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코스피는 강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오히려 코스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913포인트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그 라인을 이제 이번 연내 아니면 연초까지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물론 2차전지도 관건일 거고 반도체도 이제 힘을 소부장들이 받아줄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하고 있긴 한데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7일 날 저점이었던 요 이제 863포인트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연초에 바로일 거냐 아니면은 며칠 더 경과한 후일 거냐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 15분 봉상으로 장기평 추세 이제 회복 후에 이제 계속 정배열 상승 추세로 있는데, 추세선 하단이 지금 현재 거의 하단에 걸린 상태고, 아니면 이제 12월 20일이 이제 후반쯤에 걸쳤던 851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까지 살짝 눌렸다 갈 거냐 아니면 이 하단을 유지를 지켜줄 거냐 관건인데, 월요일날 만약에 밀리지만 않으면 이 상태에서
횡보를 약간 해주든 하다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환율이나 뭐 유가는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유가는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어차피 이 부근에서 뭐 70달러에서 73, 4달러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환율도 지금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더 이상 오르거나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0년물 국채는 지금 4% 아래로 내려왔는데 뭐 이거는 이제는 뭐 논의 대상이 된 것 같고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PCE 지표가 이번 주 발표가 됐는데 전년비 2.6%, 그다음에 이제 근원 PCE도 이제 3.2%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CPI보다도 오히려 더 연준에서 그 PCE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PCE 지수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물가가 내리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A는 좀 내렸어요. 아니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이제 B는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약간 내렸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를 따질 때는 통상적으로 전체 이유를 다 감안하지만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오른 거는 안 사고 오르지 않은 거를 사가지고 먹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실제로 반영하는 지수가 이제 PC 지표이기 때문에, 이 PC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거는 연준의 정책 기조하고 동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어떤 그 길에 뭐 그린라이트가 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 지수의 변화가 여겨지는 거고요.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S&P 500 전망을 그 더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더 포지션을 좋게 본다. 뭐 9% 이상 지금 현재 그 포지션에서 더 상승을 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머니마켓에 뭐 1.4조 달러가 들어왔고 주식에 950억 달러가 유입됐다 하는데, 금리 하락이 되면 주식 비중이 더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표가 호전되는데 반도체하고 승용차 등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수출 지표 증가를 보면 지금 반도체는 19.2%가 증가를 했고 승용차는 27%. 뭐 선박은 이건 이제 워낙 큰데 이제 주가에 너무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반도체가 아무튼 19.2% 증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데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요인을 거론을 하자면, 양도세 완화가 그냥 발표는 됐는데 너무 뒷북 쳤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실망감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휴 앞두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제 월요일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해서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이제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다음 주 가면 연초까지 그 연말 연시 연휴를 앞두고 약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등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데 외인들 포지션이 단기로는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찍혀 나오는 고객 예탁금은 뭐 52조 내외가 되는데, 사실 그 실질적인 예탁금이라는 거는 그 순수 예탁금 외에 이제 매도 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용 물량 등을 감안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따지면 뭐 48조 내외, 47조, 48조 내외 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양도세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던 대기 자금들이 과연 연말 되면서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그 돌아서면서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그런 포지션들이 자금이 그 언제 투입이 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외인이나 기관들 포지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도 집어넣는데 일단은 내년 3월 인하가 가장 지금 확실한 포지션인데, 그리고 이제 뭐 3월달 시작 때보다는 전체적인 횟수가 뭐 6번이냐 5번이냐 뭐 몇 번이냐, 지금 횟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상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한 줄 예상을 해보자면 어차피 이제 눈치 보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배당 관련 물량 주고받기가 이제 그 전까지는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당 낙일 이후에는 또 개인이 받고 또 기관이 내놓고 이제 할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24년도 주도주들이 슬슬 시동을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지금 전반 거는 러셀 2000 지수인데요. 이제 계속 고점이었던 부분을 지금 미 중소형 지수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돌파를 하고 그 위로 뚫어낸 모습인데요. 계속 그 전에는 그 이제 빅테크주들이 견인을 하다가 걔네들이 쉬니까 이 지금 그 중소형 지수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2차전지 그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일정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화요일날 10월 주택가격 지수 발표하고 그다음 목요일날 국회 본회의 개최 그다음에 대부 시스터즈에서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를 개시를 하는데 그 게임주들이 지금 약간 탄력을 받고 그러다가 텐센트가 금요일날 빠지면서 이제 박살이 났는데요. 이제 그 다시 좀 만회를 해주느냐 그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달 1월 2일날 이제 새로 개장을 하는데 그 다음 주 일정은 이제 다음 주 저기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이번 주 정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